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문이 공적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공적연금에 관한 쟁점들을 7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한국의 노인은 왜 가난할까? 한국의 노인은 가난하다.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전체 인구가 9.1%인 반면 노인 인구는 34.8%에 이른다. 2012년 기준. 한국 노인의 둘 중 한 사람은 가난하다.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종료하거나 노동시장에 머물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가 일어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국의 상황이 유독 심각한 것은 빈약한 공적연금 제도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낮은데 이는 잘 발전된 공적연금제도 덕택이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연금이 된 것은 1999년으로 16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미성숙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야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제도의 미성숙은 곧 부족한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 가입 기회가 없었던 현재의 노인 대부분이 수급자가 아니다.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2%이며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포함해도 36%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의 64%는 기초연금 외에 아무런 소득 보장이 없다.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 20만 원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인 빈곤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질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현재의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합의안이 제시한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종전에는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40년 가입하면 은퇴 전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50%로 올리는 것이다. 1.25배 인상이다. 현재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23%이므로 여기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반영하면 29% 쌓인가 된다. 미성숙한 연금 제도로 인한 낮은 급여가 문제라고 했으니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노인의 빈곤 대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재 빈곤한 노인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므로 소득 대체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급여의 조정은 대개 소급 적용하지 않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노인에게도 무의미한 이야기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질문. 노인 빈곤에 대한 최선의 공적 연금 대안은 무엇인가? 일정 기간 이상의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현재 노인의 빈곤 대책이 될 수 없다면 대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나 자산조사 급여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준, 보편적 제도인 기초연금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보편적 제도가 아니고 노인만을 위한 제도도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에 주목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의 낮아진 급여를 보완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어 빈곤의 사각지대의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록 자산 조사를 거쳐 상위 30%를 제외하기에 완전히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점,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이라는 공약을 내걸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선 후 나온 기초연금 정책은 공약과 달랐다. 급여를 2배, 20만 원로 올리긴 했지만 종전에 A값의 일정률로 하던 급여를 물가에 연동시켜 장기적으로 급여는 낮아지게 되었다. 당장 2015년 급여 인상률은 1.3%로 이전 기준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인상률 3.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도 연동되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사실상 줬다 배는 기초연금이다. 또 모든 노인에 대한 지급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기하여 소득 하위 70% 지급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노인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는 기초연금이다. 당연히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기초연금 강화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의 물가 연동 방식을 A값에 대한 연동으로 복원하여야 평균적인 생활 수준 변화에 맞추어 급여가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동은 제고해야 한다. 급여 수준도 노인 빈곤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빈곤한 노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질문. 국민연금 사각지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은 기초연금이지만 국민연금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 미성숙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도가 성숙하고 있는 현재에도 사각지대 문제는 만만치 않다. 경제활동 인구만 놓고 봐도 2263만 명 중 38%인 622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애기간 동안의 누적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사각지대로 볼 수는 있다.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은 고용 불안정에 있다.
실직이나 자영업 폐업과 같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 예외. 소득이 낮아 보험료 부담을 느낀 가입자의 기업 회피 또는 장기 체납이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소득 대체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후자는 어쨌든 연금을 받는 이들의 문제이지만 전자는 아예